자, 제가 이번 생에 인간 진화가 가능할까요? 아니면은 평생 얘를 형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뭐 재밌는 걸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게, 지난번에 구독자님들이 한번 당신의 실패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해가지고, 하기 싫은데 해보자가, why not? 해보자라고 한번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국의 4대 투자 흑역사를 공개해 드립니다. 네, 이거를 보시면은 괜히 제가 나는 삐삐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제가 매일매일 투자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저라고 흑역사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제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이냐? 사례 1번, 2007년에서 8년 해외에서 금융주에 투자를 하기. 네, 제가 그때 투자를 할 때는, 야, 금융주가 돈도 잘 벌고, ROE도 높고, 야, 그거 대비해서는 PBR가 꽤 낮은 편이네? 배당도 많이 주고 말이야. 오케이,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뭐, 영국의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로이츠 뱅크, 미국에 있는 노랄 파이낸셜, 이런 것들을 들어갔습니다. 다 배당이 높고, 네, 퍼가 적은 편이었고, 돈을 꽤 안정적으로 한 몇 년 동안 벌던 이제 그런 기업들이었죠. 네, 그런데 2008년은 금융주를 사기 별로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또 무슨 뻘짓을 했느냐. 이야, 얘가 내가 샀을 때도 이 금융주가 쌌는데 더 싸지고 있네? 그러면 물타기를 해야지. 좀 돈을 더 투자하자. 허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살이 났습니다. 네, 리만 브러더스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그때. 그리고 이제 어제는 금융맨, 오늘은 백수. 이런 사람들이 그때 꽤나 많았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해외 금융주 얘기를 하는데 국내에서는 제가 돈을 벌었나? 당연히 아닙니다. 저도 2008년에 25% 까이긴 했습니다. 국내에서. 네. 그런데 그때는 제조업 기업에 주로 투자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2009년에 곧바로 리바운스를 하던데요. 리바운드를 해가지고 2008년에 까먹은 거는 국내에서 2009년에 곧바로 회복을 했는데 네, 해외에서는 이 금융주들이 노라 파이낸셜 같은 경우 진짜 망하기도 하고 뭐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로이즈 뱅크 이런 애들은 몇 년 후에도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투자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바로 2007, 8년 해외 금융주 여기였습니다. 제가 또 바보같이 물타기까지 했잖아요. 또 그쵸? 자, 레슨은 무엇이냐?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물타기는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시 제가 굉장히 오만했었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코올릭이었거든요. 참고로 제가 2006년까지는 대학생이었고, 2007, 8년엔 공익이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쫙쫙 빠지는데, 제가, 시장이 이 기업을 이해를 못했군. 더 사야지. 물타기. 라고 한 겁니다. 물론, 예외도 있을 겁니다. 주가가 쫙쫙 빠지는데 정말 시장이 바보 같아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들어가가지고 이게 쫙 오르면 제가 그 돈을 버는 건데, 네, 근데 저도 별로 그렇게 스마트한 사람도 아니고, 당신은 더 바보였는데, 제가 뭘 압니까? 일단, 주가가 쫙쫙 빠지면은 손절하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편한 거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뻘짓, 손절도 안 하고 물타기 하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좀 대형주였기 때문에 쫙쫙 빠지는 이유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저만 어리석게도 돈을 더 투자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유일한 기쁨은 다시 말했지만 제가 그때 공익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적은 수업비로 역대급 금융위기를 한번 제대로 체험을 해봤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슨 2, 사례 2. 개나 소나 부동산으로 돈을 법니다. 정말 부동산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 보면은, 야, 저렇게 무식해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몇 명 있어요. 네, 저는 2011년, 14년에 소형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를 투자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2011년에는 실무자산 보유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필요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아파트를 구매를 했었고, 당시 뭐, 제가 2009년부터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돈도 별로 없어서, 레버리지도 어느 정도 좀 땡겼었습니다. 야, 근데 이 아파트가 2012년, 13년에 계속 하락 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2014년에 제가 들었죠. 드디어 본전을 회복해서, 야, 드디어 조금 벌었대, 조금 벌었어. 오케이. 드디어 이제 이 아파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 나가자! 해가지고, 그때 팔았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2019년이죠. 2014년부터 18년, 19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네, 서울이 있었습니다, 이거. 서울. 저기 양양 이런 데가 아니고요. 서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배울 레슨은 무엇이냐?
네, 다시 한번 이 점버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가 그거를 다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손절을 못하고 손실이 어느 정도 확대된 경우에는 그거를 보유하고 있어도 좋은 시나리오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시나리오 1은 지금처럼 그 제 아파트처럼 운이 좋아가지고 본전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본전을 회복했다는 거는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보면은 얘가 계속 오를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버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저도 못 버텼고요. 왜냐면은 그 전버 기간에 손실이 괴로웠기 때문에 본전만 달성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를 팔고 치우는 게 보통 본능 심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2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얘가 1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이놈이 이제 2억까지 다시 치고 올라왔다는 거는 계속 올라서 3억 4억까지 갈 수도 있는 건데 그 3억 4억까지 기다리는 놈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보통 2억에 팔아 털고 본전이라도 챙겼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이게 이 시나리오 1이 좋은 시나리오고요. 또 시나리오 2가 있습니다. 회복 안 하고 그냥 쭉쭉 떨어져 가지고 폭망하는 거.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1의 경우에는 빵프로 벌고 시나리오 2의 경우에는 정말 마이너스 50%, 70%, 90% 들어가 가지고 폭망하는 겁니다. 점버 투자는 해서 좋을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베스트 시나리오에 빵프로 버는 거고 워스트 시나리오에는 다 장나는 거죠. 하지 마세요. 손절매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례 3번. 2011년 15년에 저는 국내 주식 5월 10월 투자를 했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5월 10월 투자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몰랐거든요. 5월 10월이 나쁘다는 거는. 제가 2010년 때쯤 눈치를 깠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돈 버는 거면 연말에 벌고 연초 4월까지 딱 벌고 5월부터 맨날 그 죽 쓰고 있네. 이거를 알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에이 그거는 우연의 일치일 거야. 에이 말도 안 돼. 5월 10월 수익이 나쁠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 예, 그냥 나는 1년 골고루 투자를 하겠어. 라고 이제 투자를 계속 하다가 2011년부터 15년까지 뭐 뻔하죠. 계속 깨졌습니다. 다행히도 제 퀀트 투자를 통해 가지고 11월 4월에 벌어놓은 돈이 5월 10월 깨진 돈보다는 조금 더 많기는 했는데 그래도 굳이 5월 10월에 그 돈을 깨질 필요는 없었죠. 그쵸? 2016년부터 제가 미세하게 조금 더 현명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5월 10월에 투자를 안 하게 되었죠. 네, 제가 계속 11월, 4월 영상들을 만드는데 이제 왜 제가 이런 영상들을 만드는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레슨 3번. 시장에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사실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왜 주식이, 특히 한국 주식이 11월, 4월 수익이 좋고 5월, 10월 수익이 개떡 같은 것인지 네, 모르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안 되는 거 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거고 아니 저는 2010년에부터 5월, 10월이 별로 수익이 안 좋다는 거 알았는데 네, 일단 제대로 된 백테스트를 할 생각도 안 해봤고 정말 바보인가? 아니 이거 백테스트 하기 정말 쉽거든요. 왜 이거를 안 했을까요? 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왜 굳이 또 5월, 10월에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깨집니까? 에휴, 도대체 여기 얘가 제 형님인지 동생인지도 헷갈립니다. 제가 하도 멍청해가지고. 제가 분명히 영상에서 말했죠. 가문의 원수에게는 5월, 10월 사이 투자하라고 조언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가문의 원수에게 추천할 짓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랬죠. 에휴. 자, 그러면은 사례 4번. 왜 꼭 어차피 할 짓을 한 닥씩 미루나? 네, 저는 이제 2016년부터 조금 현명해졌다고 했는데 제대로 현명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2018년, 19년에도 이제 11월에 사고 4월에 팔면 되는 거였는데 이 매수 매도를 늘 꼭 한 달씩 미뤘습니다.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냐? 2018년의 경우에는 4월 말에 팔았더라면요. 그 밑에 보시면 제가 빨간 동그라미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커스피가 대충 뭐 2,450, 80 이럴 때 팔 수가 있었는데 꼭 이제 바쁘다고 핑계를 대가지고 6월 중순인가 말인가 팔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300에서 2,350 원짜리 팔았어요. 여기서 제가 한 그 4, 5%를 까먹은 것 같은데 2018년에 제가 그 총 한 해 손실이 5% 정도 되었을 겁니다. 물론 커스피 대비해서는 이게 많이 선방한 거기는 한데 제가 4월 말에 제때 팔았으면은 손실이 5%가 아니라 그냥 그 0%, 1%이 정도로 마감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고 저는 이렇게 배우는 학습 효과가 없습니다. 2019년에도 4월 말에 주식을 판 것까지는 팔았거든요. 오케이, 그건 좋았는데 그럼 당장 채권으로 바꿔 갈아탈 것이지 왜 또 5월 말까지 기다려가지고 그때 채권을 사는 겁니까?
네,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4월 말에 채권을 샀으면은 네, 그 빨간 곳에서 살 수 있었고, 근데 결국 한 달 후에 샀기 때문에 파란 곳에서 사가지고 중간에 한 달 동안에 3, 4%를 또 말아먹은 거죠. 네, 정말 저는 배우는 게 없습니다. 정말 한숨이 안 나올 수가 없네요. 레슨 4번. 제가 맨날 하는 말은, 투자 전략을 만들어가지고 기계처럼 지켜라. 그냥 원숭이처럼 하지 말고 투자 전략을 만든 다음에 따라라. 하고 하는데, 치는 안 합니다, 치는. 정말, 미치겠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제가 주식시장과 운명이 고마운 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두 번 저에게 하드 레슨을 주셔가지고 2018년 19년에 저를 갱생하도록 유도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감사합니다, 운명. 네, 이 두 번에 제가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났다면은 그때는 기분은 좋았겠지만 투자자로서는 이런 해이한 투자를 계속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그게 저에게 투여보였을 겁니다. 네, 투자라는 게 사실 별거 없죠. 기획을 인간 때 짜놓고 이제 그냥 로봇처럼 사고 팔고 하면 되는 겁니다. 전략이 시킨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데 저도 그걸 잘 못했다 이거죠. 한 달씩만 미루고 이래가지고. 근데 제 생각에는 미룸의 진정한 이유는 저는 아직도 투자와 시장이 좀 무섭고 두렵습니다. 저는 10년을 했지만 그 무서운 거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은 것인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생각하기 뭐래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무서우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제 디폴트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매수와 매도는 제가 액티브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거를 통해서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왠지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정신이 투자에서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왜냐면 투자는 지속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손실이 팍팍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무서운 게임이거든요. 네, 그거를 요번 2018년 19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생에 인간 진화가 가능할까요? 아니면은 평생 얘를 형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궁금합니다. 예, 레슨이 하나 더 있어요. 투자는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그래야지 돈 별로 없을 때 대실수를 합니다. 제가 이제 4대 실수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그 첫 번째 실수, 2008년 금융주 투자, 여기서는 손실이 많이 났어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게 치명타였고, 사실 그 다음 세 개 실수, 그 부동산이랑, 그리고 5월, 10월 투자를 한 거랑 2018년, 19년에 타이밍이 좀 늦었다는 거, 이거는 돈을 분명히 잃기는 했으나, 저한테 치명타를 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가벼운 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2008년에 그 큰 실수를 범했을 때 공익이었다고 했죠. 당연히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명타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데미지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제가 수십억을 먼저 벌어놓고 막 투자를 들어갔어. 근데 제가 처음 하는 그 실수가 그 해외 금융 실수였습니다. 그럼 제가 몇십억을 잃었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타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심리적인 타격, 자산적인 타격, 제 자존심 스크래치 이런 거 다 포함하면 아마 제가 그 후에 수십억을 잃고 상처를 받아서 투자에 다시 재기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 투자 인생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투자도 실력 게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투자 잘하는 놈은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시장의 마법사들, 나중에 뭐 그 연 50% 100% 버는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실수를 많이 했고 많이 깨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깨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먼저 번 다음에 투자를 할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매우 틀린 생각입니다. 돈을 벌든 안 벌든 몇 푼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곧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시작하면은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큰 실수를 할 때 내가 돈이 적어야지 데미지가 적은 거지. 뭐 예를 들면은 아니야 나는 이 일에 집중을 하겠어 일단 나는 커리어를 쌓을 거야 해가지고 40대 정말 뭐 억대 연봉자가 됐어요. 그때 이제 돈이 쌓이는데 오케이 드디어 3억 5억이 생겼네 그러면은 한번 투자를 해보자. 내 형이 그러는데 신라진이라가 무조건 오른대. 오케이 내가 3억이 있어 그러면은 이걸 다 집어넣고 대출까지 받아서 더 집어넣으면 내가 돈을 더 벌 거 아니야 가자 해가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80% 나온다. 예, 그러면은 이제 X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어차피 하면 대실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돈이 적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빨리 시작해야 되는 거고 대학생이라도 제가 보기엔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레슨 5가 사실 지금까지 가장 중요했네요. 요약을 해보면은 제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아팠던 기억을 통해서 배운 레슨들은 첫 번째 가격 떨어지면 그냥 팔어 손절을 하나 해야 되는 겁니다. 물타기는 미친 짓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손절 안 한 존버 투자는 비극의 씨앗입니다. 잘 돼봐야 플러스 0%안 되면은 X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3번 시장을 이해하려 하지 말아라. 네.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시장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세상도 이해할 수 없고 솔직히 옆 사람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그냥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왜 굳이 이해하려고 합니까? 그쵸? 네, 그리고 투자 미루지 말자가 원, 투가 있는데, 자, 원, 돈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돈을 일단 모아놓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할게. 이게 아닙니다. 돈이 한 푼, 10만 원이 더 있으면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대실수를 초반기에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투자 미루지 말자 투. 네, 전략이 있잖아요. 투자 전략이. 제가 사라고 하면 그냥 사는 거고, 팔라고 하면 팔면 되는 겁니다. 거기 또 무슨 그 잡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이딴 거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할 거 미루지 맙시다. 네, 2018년 19년에 제가 새로 배운 레슨입니다. 네, 이거 하면서 저도 좀 많이 열받기도 했고, 내가 정말 이렇게 원숭이였구나, 에휴, 라고 생각도 했는데, 네, 그래도 이거를 한번 해보니까 저도 또 정리를 하면서 배운 게 또 생기네요. 네, 고통스럽긴 했지만, 네, 저한테는 고통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레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당연히 마지막으로 전에를 오셨으면은 구독을 하시고 알람을 설정하셔야죠. 네, 그리고 네, 영상을 보셨으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